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28% 상승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1.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야 늘 그렇듯이 오늘도 감시 감독이 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작전 세력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설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코스피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오늘도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 업종별로 봐도 이 전기전자업종 쪽으로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는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그동안 안 된다 했는데 H200 지금 이거 수출해라 허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남은 거는 중국에서 아직 말이 없습니다.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이 없어서.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받지 않겠나 이런 기대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좋겠지. 또 그리고 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도 좋겠지 이런 기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아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건을 좀 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패권을 갖다가 유지한다, 도전한다는 거 미국이 다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생존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최첨단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기존의 반도체를 갖다가 좀 산업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개 좀 플러스 해가지고 만약에 요거까지도 좀 해주면 우리가 받을게 이런 조건을 좀 긁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것도 뭐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희망사항이고 시장에서도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요래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날아갑니다. 연초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고 또 그리고 유럽으로 빼간 돈 어제 시장 돈 흘러가는 거 좀 대충 정리해 드렸죠. 시장이 지금 다시 날아가는 분위기라면은 그동안 차익 실현해서 좀 연말 유럽으로 땡겨갔던 돈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 외환시장도 괜찮아질 수도 있겠죠.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이미 좀 많이 오르게 됐고요. 근데 우리는 요거 봐야 됩니다. 요 중형주 요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 전체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에 8개 정도 살만한 종목 그리고 6개 종목 한 차익 실현할 만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 종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은 여기 봐야 돼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 있는 종목들이 왜 괜찮냐면은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너무 멀리 가서 버스가 떠났다 그런 거고 요거는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타세요 하고 문 열어주는 종목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요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빨간색이 되어 있으면은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좀 보니까 넥세너 타이어가 있는데 이 종목 보면은 이때부터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쭉 끊어서 이렇게 보면 빨간색이 몇 개 있고 상승 이력이 있죠. 상승 이력이 있는 가운데 이런 거 들어오면 이거는 높은 확률로 해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는 이때 만약에 샀다 그러면 이거는 더하기 빼기해서 이거 빨간색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냥 나아가는 거고 순환 매매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내가 짧은 매매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확률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건 뭐냐? 순환 매매 차원으로 들어갈 건 아니고 짧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요거를 떴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될 때 급하게 설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 요거는 조금 기술적인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술적인 거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의미가 없는 건 없습니다. 어떤 재무적인 정보도 중요하고 어떤
비차익, 그러니까 회사의 외부 심리적인 요인들도 좀 중요한 거고, 수급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또 이런 기술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고, 그래서 또 뜬금없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만 쳐다보는 애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재무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림만 쳐다보는 애들이 있다 이거예요. 세력들이 들어왔고 올랐고 이 눌림목, 이거 난 눌림목 찾는데 이런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눌림목 찾아 들어온 애들도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보통 이래 눌림목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보통 이렇게 절반 정도 되돌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죠. 여기까지 상승했다입니까? 그럼 6천원에서 8천원 갔는데 절반 정도는 7천원 무렵이 되겠죠. 그럼 이 부근에서 한번 이런 신호가 떴을 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신호 떴다고 해서 당장 급하게 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넥시니 타이어는 기다려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급할 필요 전혀 없다. 만약에 수급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지금 연말이 다 돼가지고 있는데,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인데 지금 쎄 빠지게 지금 우리가 주식을 분석해야 될 때입니까? 개인들 반대매매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신용이 27조나 들어가 있는데, 또 올해 돈 벌었잖아요. 가족들하고 재밌는 시간하고 보내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충 지내고 연초에 한 번 더 이렇게 넥센더 타이어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한번 더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그냥 보냅시다. 그리고 녹십자가 좀 빨간데, 녹십자는 이게 참 이 새끼가 참 거지 새끼가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세력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거 들어온 놈이 돈이 없어. 이거 좀 빠르게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다. 앞서 본 넥센 타이어하고 좀 다르죠. 넥센 타이어는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아들이 바람직한 놈이 들어왔다. 여기는 세력들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거지 새끼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짧은 기간 돈을 버는 거는 넥센 타이어 같은 것이 나아요. 이 두 종목만 놓고서 비교를 해볼 때. 근데 돈을 좀 많이 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거지 같은 놈이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다 뭐냐, 이 매수 지점이거든. 그렇잖아요.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이게 언제냐면 2023년입니다. 벌써 1년이 훨씬 더 넘은 일입니다. 그럼 장기간 동안에 내가 물량을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듬직하게, 묵직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별로 오르지 않아도 뭐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만약 이걸로 친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월급 받는 사람들 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이거 투자가 좀 적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급하게 오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고 지금 나는 뭐 돈을 많이 들고 있어서 이거 그냥 띄엄 해서 빨리 회전시키는 게 좋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앞서 본 넥센 타이어 그런 게 훨씬 낫죠. 난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직장은 안 잘릴 것 같고 매달 조금 생기긴 생겨. 이런 거 있잖아요. 아껴 모아서 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지루한 종목이 좋은 거예요. 지루한 종목이 좋은 거고, 나는 지금 돈이 많아서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 이분들은 빨리빨리 회전하는 종목이 좋은 거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있는 거지, 녹십자는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정답이 없어요. 이 녹십자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일 수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나는 돈도 없고 참 힘들었는데 또 매달 벌어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장기간에 내가 이렇게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좋고, 어느 정도 물량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쫙 올라가서 돈도 벌어서 참 목돈을 만드는데 내한테 큰 도움을 줬다,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빨리빨리 돈을 돌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거 다 날라갔는데 이 새끼는 안 날라가고 내가 언제부터 이거 관심을 가졌는데 안 가고 이것 때문에 망했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녹십자라는 걸 놓고서
그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정답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는 참 묘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 녹십자 어때요? 라고 물어봐서도 안 되는 거야. 또 그리고 또 녹십자 괜찮아요. 추천을 해줘서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종목이 좋냐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를 먼저 알고서 내한테 적합한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게 이게 투자의 첫번, 항상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갖다가 모르고 오르는 것만 찾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대부분이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헛방이지. 헛방입니다. 자, 코스피는 볼 게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지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639개 종목이 있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있거든. 코스닥에서도 괜찮은 종목만 찾으면 뭔가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종목을 찾기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도 또 사람이 그렇거든. 굳이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구원의 손길을 좀 던져줘야 주저하겠노. 자, 이게 뭐냐면 코스피 1600 뭐 몇십 개 종목 중에서 코스닥 그 중에서도 1등부터 뭐 시가총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쭉 줄 세울 수 있잖아요. 줄 세워. 시가총액 회사 켜기로부터 있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일단 100등까지 대충 뽑아봤어.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100등까지 뽑았는데 이 100등 중에서 우리가 지뢰라고 하는 게 내가 샀는데 상장 폐지 당하거나 아니면 괜히 뭐 돈 좀 더 해가지고 상장대 같은 거 하면 아니면 뭐 저거 돈 빌려가지고 채권에서 신주로 해서 계속 상장시켜 나가고 이 지랄을 하면 참 재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거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런 의미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친구나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야, 니 밥은 먹고 사나? 니 지금 웃잖아. 입에 풀칠을 하니? 뭐 밥은 먹고 사나? 이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돈 벌어서 빌린 이자는 내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돈 벌어서 이자는 낼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 그러니까 당장 안 망한다 이 말이지. 이건 또 부채 비율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돈 벌어서 있고 이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뭐 그럼 지금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지. 지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한번 봐라. 이런 거 정도는 봐라. 뭐 터무니없이 하지 마라 그러면 참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그렇죠. 여기 안에 나오는 종목 중에서 자꾸 교집합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본 이자 보상 비율이 좀 괜찮다. 그러다가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딱 건져놓고 그 다음에 괜찮네 하면 그 다음부터 막 들어가서 분석하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 와 있으면은 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서 본 종목들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또 아니면 뭐 제가 시황을 통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거 캡처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이 빨갛게 나와야 되거든. 이거 이거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매수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 그러니까 여기 있다 여기. 이 지금 코스닥에서 11개 종목이 있는데 11개 종목이 있는데 이게 어디냐? 상승 평범이 아니고 여기 있다. 이런 데 있다. 이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볼 게 없다. 그럼 오늘 답이 나오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를 하면은 일단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돈 좀 들어왔네. 이거는 중국이 그래 받을게 하면은 올라간다. 이 기대감으로 갔는데 이제 앞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연초 분위기 완전 대박 칠 거고 유럽으로 들어간 돈이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외환 시장까지 안정될 수 있어요. 중국이 받아주면 우리 한국 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해 하면 다시 파랗게 돼서 시장 또 내년 연초 분위기가 엉망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우리 이미 올라서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매수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중수 형주를 좀 봐줘야 되는데, 코스닥은 넘더라. 근데 오늘 가치투자연구원에 보면은 코스닥에서 그나마 쥐레가 아닐 법한 종목들을 좀 뽑아뒀으니, 그런 종목들을 오늘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나오면은 참고를 좀 해보자 요 느낌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더라. 하나는 넥센이 타이어가 있고 하나는 녹십자가 있는데, 일단은 둘다 넥센 타이어는 좀 기술적으로 좀 기다려 봐야 되겠더라.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살 필요가 없는 느낌이 좀 있고, 또 이 녹십자는 참 지루한 새끼다. 이 들어간 세력이 참 돈이 없다. 이 거지 같은 놈이 들어가 가지고 능력도 없는 게 떠맡은 거예요. 녹십자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게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도 어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녹십자 들어가 있으면 저 새끼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피해주자 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들어가 있는 놈이 좀 똑바로 해주면은 넥센의 타이어처럼 좀 빨리 걷어 올려주고 하면 참 좋을 건데, 이 거지 같은 새끼가 능력도 없는 게 붙잡고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 저 똥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도 저런 위에다가 똥차 체계가 있으면은 조직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능력도 없으면 빨리빨리 나가줘야 되는 게 회사에서는 더 이익이 될 수가 있잖아. 근데 그새 끝까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주식시장은 이 두 가지 종목을 놓고서 어떤 사람한테는 깨끗같이 안 좋은 종목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대입을 해보면은 그게 오히려 나을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좋은 종목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연말도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재무적으로 지금 내가 현금이 얼마 있고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오고 있는가? 그럼 나는 내한테는 적립식으로 해서 어떤 분할로 들어가는 그런 투자가 좋은가? 아니면 한 방에 들어가서 회전을 빨리 하는 투자가 좋은가? 그런 걸 먼저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내가 정말로 투자를 이때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내 상황과 결합이 된 그런 종목들을 내가 포트에 넣고 있는가? 근데 지금 내가 투자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하나의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영상을 보고서 아이고 행복샷 오늘 시향을 하는데 또 쓸데없는 소리하고 대체했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냥 무심결에 들어왔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게 굉장히 일리가 있단 말이야. 맞네. 그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내 개인적인 상황이 참 중요하구나. 그 우리 집에 내가 있고 애들 있고 마누라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와 또 우리 애들과 또 상황은 또 다를 거잖아. 그럼 내가 애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는 나와 같이 조언을 해주면 안 되겠구나. 애들은 애들 상황에 맞는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되겠구나. 야, 그렇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배움을, 아니면은 자기를 한 단계 더 투자에 있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저는 그걸 굉장히 잘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걸 봐도 배움의 정도가 다르다. 심지어 도둑질을 하는 놈을 봐도 배우는 건 있다. 도둑질을 배우는 놈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라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대충 시장 분위기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